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박성호입니다. 저는 지난 25년 동안 응급실에서 수많은 환자와 가족을 만나왔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생과 사의 경계를 목격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준비된 가족과 그렇지 못한 가족의 차이는 너무도 극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겪고 또 수천 가족이 경험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집에서 가족이 임종을 맞이했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늦은 밤,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가 지나갑니다. 아버지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어머니가 다급하게 외칩니다. 여보, 아버님이 숨을 안 쉬셔요. 순식간에 집안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평소 건강하시던 분이었는데 이토록 조용히 세상을 떠나실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부분의 가족들은 당황해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손은 떨리고 머리는 새하얘지죠. 그 순간 가족들이 흔히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첫째, 장례식장에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장례식장이죠? 저희 어머니가 방금.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같습니다. 사망진단서를 먼저 받아오셔야 합니다. 그제야 가족들은 119에 전화를 하지만 이미 두세 시간이 지나버립니다. 둘째, 사랑하는 마음에 시신을 움직입니다. 추우실까봐 이불이라도 덮어드리자. 거실보다는 침대가 낫지 않겠어? 하지만 이것은 현장을 훼손하는 것이고 경찰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신을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장례가 이틀 이상 지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셋째, 119에 신고할 때 말을 잘못합니다. 빨리 와주세요. 응급 상황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구급대가 심폐소생술 장비를 들고 와서 불필요한 시술을 하게 됩니다. 가족들은 괴로움만 더 커지죠. 제가 응급실에서 만난 가족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황할 줄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가족이 집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나신다면 여러분은 당황하지 않고 올바른 행동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결코 무겁게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존엄하게 보내드리기 위한 준비의 기술입니다. 죽음은 감정이지만 준비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가 마지막 순간 가족들의 마음과 절차 그리고 비용까지 좌우합니다. 오늘 영상은 총 8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그 시작, 첫 장면입니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실수를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올바른 절차는 무엇인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끝까지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임종 순간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바로 장례식장에 전화를 거는 것입니다. 당황한 마음에 이렇게 말하죠. 여보세요? 장례식장이죠? 저희 어머니가 방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장례식장 직원의 대답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사망진단서를 먼저 받아오셔야 합니다. 그 후에 예약이 가능합니다. 이때 가족들은 더 큰 혼란에 빠집니다. 아니, 장례식장을 잡아야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거 아닌가? 하지만 절차는 정반대입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근무하며 만난 한 가족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0세 아버지가 새벽에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들은 너무 당황해서 곧장 장례식장에 전화를 돌렸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무려 5군데에 전화를 했지만 모든 대답은 같았습니다. 사망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준비되면 다시 연락주세요. 그제야 119에 전화를 했지만 이미 2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 2시간 동안 고인의 체온은 급격히 떨어졌고 가족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더 큰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망진단서는 오직 의사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즉, 집에서 임종하셨다면 반드시 병원을 거쳐야 하고 장례식장은 그 다음입니다. 만약 이 사실을 모르고 장례식장부터 찾기 시작하면 평균 2~3시간은 허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말이나 연휴라면 장례식장 예약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어떤 가족은 토요일 저녁에 임종을 맞이했는데 빈소를 잡지 못해 사흘을 기다린 뒤에야 장례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떡하지?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 어디로 해야 해? 지금 당장 전화해야지. 여보세요? 장례식장이죠? 저희 아버지가 방금. 사망진단서 가져오셔야 예약이 가능합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다른 장례식장으로.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모두 똑같습니다. 이때 가족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리고 불안은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장례식장에 먼저 전화하지 마십시오. 사망진단서 없이는 아무런 절차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순서는 단순합니다. 첫째, 119에 정확히 신고한다. 둘째, 병원 응급실로 이송해 사망진단서를 발급받는다. 셋째, 진단서를 지참한 뒤 장례식장과 화장장을 예약한다. 이 순서만 알고 있어도 불필요한 지연과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장례식장 두세 곳의 연락처를 미리 알고 계신가요? 만약 없다면 오늘 영상이 끝난 뒤 꼭 한두 곳은 메모해 두시길 권합니다. 당황한 순간에 찾기 시작하면 이미 늦습니다. 오늘 이 챕터에서는 장례식장부터 전화하는 실수를 다루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또 다른 치명적인 실수, 바로 시신을 함부로 움직이는 행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경찰 조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집에서 가족이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을 때 가장 흔히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을 옮기거나 정리하는 것입니다. 추우실까봐 이불을 덮어드리고 거실보다는 침대가 낫겠다 싶어 옮겨드리는 것이죠.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장례를 며칠씩 지연시키고 심지어 경찰 조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자주 듣는 가족들의 대화는 이렇습니다. 엄마, 아버지 그대로 두면 너무 추워 보여. 이불이라도 덮어드리자. 아니야, 경찰 오기 전까지 움직이면 안 된다는데. 그래도 이대로 두면 불효 같잖아. 결국 눈물을 머금고 옮겼다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오히려 억울함만 커집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그 이유는 현장 보존에 있습니다. 자택에서 임종을 맞이하면 구급대원과 경찰은 반드시 현장을 확인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연사인지 사고나 범죄와 관련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시신이 옮겨져 있거나 옷이 갈아입혀져 있거나 이불이 덮여 있다면 조사의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사 절차가 추가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시다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 가족들은 너무 안쓰러운 마음에 침대로 옮겨드리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 때문에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장례는 무려 이틀이나 지연됐습니다. 가족들은 억울해했습니다. 우린 그저 마지막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었을 뿐인데. 하지만 절차상 이미 현장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조사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임종 직후 시신을 절대 움직이지 마십시오. 경찰이 도착하기 전 구급대원이 확인하기 전에는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물론 마음은 이해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더 따뜻하게, 더 단정하게 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감정보다 절차가 우선입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고인의 존엄과 가족의 평안을 지키는 길은 바로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정리해 드릴 수 있을까요? 구급대원과 의사가 사망을 확인한 이후, 그리고 경찰의 확인이 끝난 이후에는 가족들이 원하시는 대로 단정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즉, 순서만 지키면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준비하지 못한 가족과 준비한 가족의 차이는 너무도 큽니다. 준비되지 못한 가족은 불필요한 조사를 받고 장례가 지연되며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반대로 절차를 알고 있던 가족은 비록 힘든 순간에도 차분히 기다리며 불필요한 갈등과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올바른 방법은 조금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임종을 맞이했을 때 두 번째로 흔한 실수, 시신을 함부로 움직이는 행동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 바로 119 신고 멘트의 오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한 문장만 제대로 알아도 절차가 훨씬 빨라지고 가족의 혼란이 줄어듭니다. 집에서 가족이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을 때 누구나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119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19에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절차가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빨리 와주세요. 응급 상황이에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이 말을 들은 구급대원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심폐소생술 장비 준비, 제세동기 준비, 응급환자 발생, 즉시 출동. 그 결과 이미 임종을 맞이하신 상황에서도 30분 넘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거나 불필요하게 경찰 인력이 함께 투입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절차는 복잡해지고 가족의 슬픔은 배가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에 조용히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119에 이렇게 신고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숨을 안 쉬세요. 하지만 이어진 말은 응급 상황이에요. 였습니다. 구급대가 들은 건 심정지 환자.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가족들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미 가셨어요. 그만해주세요.
하지만 구급대는 절차상 멈출 수 없었습니다. 무려 25분 동안 고인의 가슴을 압박하는 장면을 가족들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족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그대로 보내드렸다면 편안했을 텐데 마지막 모습이 너무 괴로워 보였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119에 신고할 때는 정확히 말씀해야 합니다.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숨을 쉬지 않습니다. 사망하신 것 같습니다. 자연사로 보이고 가족이 지켜봤습니다. 이 한 문장만으로 절차가 훨씬 빨라집니다. 구급대원은 도착 즉시 불필요한 소생을 시도하지 않고 가족의 말을 존중해 상황을 정리합니다. 실제로 어떤 가족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숨을 쉬지 않습니다. 사망하신 것 같습니다. 자연사로 보이고 저희가 지켜봤습니다. 구급대원은 차분히 메모하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사망이 추정되었고 경찰 조사 없이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사망진단서 발급이 원활히 진행됐습니다. 장례 절차 역시 지연 없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응급 상황입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고인의 마지막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망하신 것 같습니다라는 표현은 가족의 의사를 존중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길이 됩니다.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119에 전화를 거실 때 평생 단 한 번일 수도 있는 그 순간 정확한 표현 한 문장이 가족의 마지막을 지켜줍니다. 오늘은 집에서 임종을 맞이했을 때 세 번째 실수, 119 신고 멘트의 오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 모든 실수를 피하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올바른 절차 4단계를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4단계만 숙지하셔도 임종 순간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고인을 모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3가지 흔한 실수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장례식장부터 전화하는 것. 둘째, 시신을 움직이는 것. 셋째, 119 신고 멘트를 잘못하는 것.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려야겠죠?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일까요? 오늘 이 챕터에서는 제가 수천 번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4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119에 정확히 신고하기. 핵심은 짧고 명확한 표현입니다. 숨을 쉬지 않습니다. 사망하신 것 같습니다. 자연사로 보이고 가족이 지켜봤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구급되는 상황을 즉시 이해합니다. 불필요한 소생 절차 없이 가족의 뜻을 존중하며 현장에 도착합니다. 두 번째 단계 시신을 움직이지 않기. 구급대가 오기 전까지는 고인을 그대로 모셔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추워 보이셔도 불편해 보이셔도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이대로 두면 너무 죄송한 것 같아라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잠시 접어두시고 고인의 존엄을 위해 기다리셔야 합니다. 현장이 보존되어야 자연사가 확인되고 불필요한 조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 구급대원 도착 후 가족의 뜻 알리기. 구급대가 도착하면 상황을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심폐소생술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가족이 의견을 명확히 전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평소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리한 소생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구급대는 가족의 뜻을 존중합니다. 연명치료 여부는 고인이 평소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번째 단계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진단서 발급받기. 마지막 단계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정식 사망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이때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망진단서는 원본 3부 이상을 요청하십시오. 사부는 인정되지 않고 보험사나 장례식장, 행정 절차 등에서 모두 원본을 요구합니다. 수수료는 병원마다 다르지만 10,000원에서 30,000원 사이입니다. 토요일 저녁이나 일요일 새벽처럼 담당 의사가 없는 시간대라면 발급까지 4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으니 평소 다니던 병원 정보를 메모해 두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 4단계를 순서대로 지키면 임종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한 장면을 떠올려 보시죠. 숨을 쉬지 않습니다. 사망하신 것 같습니다. 이 한마디로 구급대는 불필요한 소생 절차 없이 가족의 뜻을 존중합니다. 아버지는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한마디로 고인의 마지막 소망은 존중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받은 사망진단서 3부, 이것이 장례와 행정 절차를 원활히 이어가는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절차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알고 준비했느냐가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은 집에서 임종을 맞이했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올바른 절차 4단계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 절차를 훨씬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전 준비 체크리스트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만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존엄한 이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임종 순간 올바른 절차 4단계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전 준비입니다. 왜냐하면 준비된 가족과 그렇지 못한 가족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수많은 가족들을 보며 직접 정리한 체크리스트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만 미리 준비해 두셔도 임종 순간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고인을 모실 수 있습니다. 지금 메모장 꺼내셔서 함께 적어보셔도 좋습니다. 첫째, 의료 연락처입니다. 가장 최근 진료받은 병원과 담당 의사 이름, 그리고 전화번호를 반드시 적어 두셔야 합니다. 만약 정기적으로 다니는 병원이 없다면 최소한 가까운 종합병원이라도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만난 한 가족은 10년 전 수술받은 병원 정보만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망진단서 발급에 어려움이 생겨 국립의료원에서 부검까지 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보내는 순간 이런 혼란을 겪지 않도록 의료 연락처는 첫 번째 준비 항목입니다. 둘째, 장례 희망사항입니다. 선호하는 장례식장 2곳의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화장 또는 매장 여부, 종교 의식 여부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요즘은 화장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주요 화장장은 예약이 매우 어렵습니다. 평일에도 평균 3일, 명절 전후에는 일주일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생전에 나는 꼭 화장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족들이 이를 미리 알지 못해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결국 장례가 길어지고 가족 간 갈등까지 생겼습니다. 고인의 뜻을 미리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이야말로 가족 모두를 위한 배려입니다. 셋째, 필수 서류의 위치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증, 보험증권, 보험사 연락처 같은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 반드시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가족은 어머니가 가입한 보험을 전혀 몰라 장례비를 모두 사비로 충당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서랍을 정리하다 20년 전 가입한 보험증권을 발견했는데 무려 3천만 원이 지급될 수 있었습니다. 서류 위치만 미리 알아도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자동이체 내역입니다. 전기, 수도, 가스, 통신비, 보험료, 카드 대금 등 매달 빠져나가는 비용을 정리해 두세요. 많은 가족이 이 부분을 놓칩니다. 한 어르신이 돌아가신 후 3달이 지나서야 가족이 아버지 명의로 계속 빠져나가던 인터넷 요금을 발견했습니다. 연체료까지 합쳐 10만 원이 넘게 나갔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비용을 막으려면 자동이체 내역을 정리하고 가족과 공유해야 합니다. 다섯째, 비상연락망입니다. 임종 순간 누구에게 알릴 것인지 미리 정해 두셔야 합니다. 친척, 지인, 종교단체, 이웃, 요양보호사까지 연락해야 할 사람들을 명확히 적어 두시길 권합니다. 특히 연락 우선순위를 정해두면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떤 가족은 큰아들에게 연락을 늦게 해서 장례 당일에야 소식을 전했고 큰아들은 크게 서운해했습니다. 이처럼 연락망 하나만 제대로 준비해도 가족 간 갈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체크리스트는 종이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컴퓨터 파일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급한 순간에는 컴퓨터를 켜거나 파일을 찾을 시간이 없습니다. 꼭 인쇄해 두시고 서류함이나 가족 모두가 알 수 있는 곳에 보관해 두시길 권합니다. 오늘은 임종 순간을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5가지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5가지를 준비한 가족과 준비하지 못한 가족의 차이는 단순히 시간과 비용만이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느냐, 아니면 혼란과 후회 속에서 보내드리느냐의 차이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실제로 준비된 가족과 준비하지 못한 가족이 얼마나 다른 결과를 맞이하는지 2가지 사례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하는 이유를 더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